안녕하세요. 경신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눈의 구조와 기능 마저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눈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해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 눈의 구조에서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 밝을 때, 그 다음에 어두울 때 눈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홍채의 조절에 의해서 동공이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볼 때, 먼 곳 원, 가까운 곳을 볼 때 근. 그래서 수정체가 어떻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볼 때 조절이 되는지, 이 수정체는 진대와 손모체의 조절에 의해서 원근이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맹점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러면서 책에는 손전등을 가지고 해보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간단하게 손으로 눈을 가리고 밝은 곳에서 손을 뗐을 때 동공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책 부록 카드 이용해서 해보라고 했었는데 또 깜빡하고 그 카드 안 올리는 학생들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는 얘기 잘 듣고 선생님 말 집중해서 과제를 잘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하지만 눈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좀 그려봤어요. 그림 진짜 웃기죠? 자, 근데 선생님이 눈을 얘기하지만 선생님 그림 진짜 못 그려요. 그런데 뭐 내용을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손으로 한번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보고 그 다음에 얘가 구조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특히 지금 요 단원에 있어서는 눈, 뭐 귀, 코, 그 다음에 혀, 그 다음 피부 뭐 이런 것들 그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그리더라도 반드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손으로 좀 익혀보도록 하세요. 나중에 요 감각기간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때는 반드시 개인 색연필, 그 다음에 12가지 색깔의 색연필, 그 다음에 12가지 색깔의 네임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A4용지 몇 장은 반드시 준비를 좀 해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하든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파일에 선생님이 끼워두라고 할 거니까 그걸 반드시 갖춰두도록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선생님 나중에 저 종이 없어요, 뭐 펜 없어요. 그거는 지금 특히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공용 물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개인 물품은 항상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눈의 구조입니다. 자,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요거 뭐죠? 요거 수정체죠. 선생님 정리한 거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 안 적을 거예요. 수정체고요. 그 다음 수정체 옆에 있는 요 구조 진대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진대 옆에 붙어 있던 얘 손모체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눈 앞에 있는 요거 홍채였습니다. 그죠? 홍채.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구멍 동공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빛이 들어가는 요 부분에 앞에 막 투명한 막 각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막도 제일 바깥에 막이었지만 흰자위에 해당하는 제일 바깥에 막 공막이었고요. 흰막, 요 지금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막.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까만색으로 그려져 있는 암실에 해당하는 막 맥락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요 막은 망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망막에서 요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빛이 가장 많이 맺혔을 때 가장 많이 인지하는 부분. 근데 반대로 맺혀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맹점이었고요. 이 맹점은 시각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가 맹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망막 부분에 황반과 맹점 이 두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선생님이 활동지에다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책은 지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활동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하는 시간을 줬었습니다. 그죠? 프린트 활동지 없는 사람들은 A4용지에다가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리 올려놓았던 눈 1페이지, 141페이지 시각 관련 실험 하기였죠. 자, 그래서 그 305페이지에 있는 맹점 확인 검사지 2가지 당근 있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끼랑 까만색 긴 선, 짧은 선 있는 거 있었죠. 그래서 정답 풀이 한번 이렇게 적었는지 한번 보충을 좀 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뭐 답안 뭐 대강 간단하게 정리한 것도 그냥 이렇게 검사하고 넘어갔었는데 여러분들의 책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이니까 안다고 생략해서 적지 말고 좀 꼼꼼하게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 내용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거랑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왼쪽 눈을 가리고 토끼랑 당근 있는 카드를 들고 오른손으로 들고 토끼만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멀리서. 그러면 이제 일단은 토끼랑 당근이 다 보인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가까이 이렇게 토끼만 바라보면서 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였죠. 첫 번째 결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당근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렇게 보였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힌트. 맹점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사지랑 지금 보니 이렇게 연결 지으니까 오른쪽 눈 사이랑 일정 거리가 되면 당근의 상이 맹점에 맺히기 때문이다. 요걸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맹점에는 왜 그렇더라? 그렇죠. 상이 맺혀도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였죠. 그래서 카드가 한 개 더 있었습니다. 창의력 플러스 요거.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토끼만 다시 한번 왼쪽 눈을 가리고 멀리 오른손으로 카드를 들고 토끼를 바라보면서 얘 카드를 당기면 검은 긴 선과 짧은 선이 둘 다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죠? 토끼하고 다 같이. 그러다가 갑자기 당기면 어떻게 보일까요? 당근 안 보이듯이 뭐가 안 보이겠죠? 근데 이제 뭐가 어떻게 안 보이는지 한번 예상해보고 결과는 어떻더라? 자, 어땠습니까? 실험을 제대로 해봤나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 그래서 멀리 있던 당근의 위치에 있던 짧은 막대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그쵸, 이 끊어지 부위가 사라져서 하나로 길게 이어져 보인다. 근데 결국은 요 짧은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길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결국 그렇죠, 짧은 부위, 요 부위가 맹점에 맺혀서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1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손전등을 이용했는데 우리는 거울 보고 손을 가려서 눈을 뜨고 최대한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손을 가리고 난 다음에 손을 순간적으로 떼면 동공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때 홍채의 모양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걸 정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요. 자, 그래서 1번 손전등을 눈에 비추었을 때, 이게 아니라 뭐 손을 뗐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홍채와 동공은 각각 어떻게 변한다? 순간적이기 때문에 잘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 홍채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갑자기 밝아지니까 눈부시죠. 그러면 빛을 조금만 받아들여도 되니까 구멍은 작아져야 됩니다. 그럼 동공은 일단 작아지죠. 그러면 홍채의 면적은 늘어나게 되죠. 그 홍채를 구성하는 우리가 근육을 환상근이라고, 반지 모양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환상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면적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환상근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근육이 늘어나면서 동공이 작아지더라. 자, 그러면 정리해보라는 거죠. 빛의 양이 어떻게 조절된다? 그렇죠. 밝은 곳에서는 동공이 작아진다. 왜? 홍채의 면적이 늘어나서.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 동공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홍채는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 요거 뭐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중요 표시를 좀 하나 해 놓으세요. 서술형 문제로 나중에 선생님이 내기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망막과 시각세포의 역할은 어떠냐? 적어보세요. 그죠?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눈의 조절작용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면
망막에는 시각세포 분포, 그 다음에 시각세포는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망막에는 맹점 존재하더라. 여기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물체를 보는 과정. 그래서 빛이 지나가는 과정 그대로 가면 됩니다. 첫 번째 막, 각막, 그 다음 동공 지나갑니다. 그 다음 수정체 통과, 그 다음에 망막에 상이 맺히면 망막의 시각세포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시각신경, 대뇌 또는 뇌로 전달된다. 그러면 본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조절작용. 빛의 양 조절, 명암 조절이죠. 홍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밝을 때, 어두울 때 얘기해 주면 되고, 원근, 멀다, 가깝다. 그죠? 선무체에 의해서 진대같이 적어주면 더 좋고, 자, 우리 맨 처음에 4단원 들어와서 자극이 있으면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지금 우리 감각기관에 대해서 차례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극,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극은 크게 빛,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뭐 통증, 압력, 접촉, 차가움, 뜨거움, 뭐 요런 자극이 있는데 이걸 각각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었더라? 그래서 빛은 우리가 시각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소리는 청각,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은 후각,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미각, 그 다음에 뭐 통증, 압력, 접촉, 뭐 차가움 여러 가지죠. 이거 어디에서 느끼는 거죠? 그렇죠. 피부 감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감이 식구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요 5가지의 자극을 어디에서 받아들이느냐, 요거를 기억을 하고 차례대로 우리가 지금 그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각은 눈에서, 청각은 소리니까 귀에서, 후각 냄새입니다. 코에서, 미각은 맛이죠. 혀에서, 피부 감각은 피부죠. 자, 이렇게 해서 감각기관 짝지어서 어떤 자극을 어디에서 받아들이느냐, 요 얘기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이제 감각기관 하고 나면 뭐 이렇게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까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연결을 하게 될 테니까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눈 갑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일 바깥막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순서대로 안 하고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 제일 바깥막, 그렇죠. 공막, 그 다음에 중간에 막, 맥락막, 어둡게 암실 역할, 검은 색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실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중간에 막이고요. 그 다음 제일 안에 막, 망막입니다. 여기에 시각세포가 존재해서 본다라는 걸 느낀다 그랬죠. 자, 근데 책에 없는 거 하나 있었어요. 지금 책에 없는 거 선생님이 하나 적어놨어요. 뭡니까? 그래서 아까 정리했던 건데, 황반, 맹점이라는 곳이 존재한다. 자, 황반은 어디냐면 요 가운데, 상이 제일 잘 맺히는 곳,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각세포가 밀집한 곳이다. 그래서 상이 맺혔을 때 가장 잘 인지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이 맺혀도 안 보이는 데가 있다 그랬어. 왜? 시각세포가 없는 곳. 거기 어디? 맹점이라고. 그래서 시각신경, 요 신경이 나가는 요 점, 여기가 맹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 망막에 있다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 하나 더 있었죠. 어디? 그렇죠. 각막. 근데 요거는 뭐? 막이긴 한데 앞에. 그렇죠.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다. 홍채 쪽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막 4가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제 앞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구멍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처음에 딱 빛이 들어가면 각막을 만나요. 그러다가 이제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나게 되겠죠? 동공입니다. 그죠? 동공. 그럼 동공을 만나서 빛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디를 만나게 되겠어요? 그렇죠. 수정체. 그래서 볼록 렌즈 모양이고 빛을 굴절시켜서 안에 모이게끔 도와주더라.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도와주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맺힌다고? 망막에 맺힌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수정체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해주는데 이걸 두껍게 얇게 조절해주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요? 진대랑 선무체. 그래서 수정체 두께 조절해주는 애가 있다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맹점. 아까 얘기했던
시각세포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각세포가 망막에 존재한다 그랬는데, 요 망막에 존재한다 그랬는데, 그 신호를 모아서 대뇌로 전달해주는 시각신경이 요 쪽에 있고, 그 다음에 눈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 안을 채워주는 투명한 물질 유리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참 얘기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구멍 조절해주는 홍채, 요거 있었죠. 그래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사진 찍어두듯이 착 이미지를 머리에 박아 두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각, 자극, 빛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걸 느끼느냐, 차례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해봅시다. 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제일 바깥막, 각막으로 들어가서 수정체로 통과합니다. 그럼 굴절되면, 그렇죠. 유리체를 통과해서 망막의 시각세포에 도달합니다. 그럼 인지, 신호가 왔어요. 신경을 따라서 대뇌로 들어가면, 얘 뭐네 라고 인지하면 된다. 그죠? 그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비교하는 건 조금 이따 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먼저 보면, 조절작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암 조절하는 게 있고, 멀고 가까운 원근 조절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명암, 밝고 어둡고. 그러면 밝을 때는 빛이 많은 상황이야. 그러면 눈이 부셔요. 그러면 구멍을 줄여야 되겠죠. 동공의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어두울 때는 빛이 적어요. 그러면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동공의 크기 키워야 됩니다. 그죠? 동공의 크기를 키워야 돼요. 빛의 양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 구멍을 조절하는 게 누구라고요? 홍채라 그랬어요. 홍채. 그 홍채를 이루는 근육을 우리가 환상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반지 모양의 근육. 자, 이 근육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홍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알면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러면 동공의 크기를 줄이려면 홍채고 지금 요 끝은 정해져 있어. 근데 구멍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면적을 늘려야 되겠죠. 홍채 면적을 늘려서 동공의 크기를 줄이면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 홍채의 면적을 줄여서 당겨가지고 구멍을 늘리면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밤이 되면 눈동자가 훨씬 더 커지면서 조금 더 순해 보이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그거 이제 수정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죠. 조금 쉽게 기억을 하려면 가까운 곳을 볼 때는요, 빛의 이동 경로가 짧다 그랬어요. 그러니 짧으니까 빨리 굴절시켜서 상을 맺히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때는요, 빛이 이동하는 경로가 충분하게 멀리 충분히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굴절을 약하게 시켜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정체에 얇게 조절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거는 위아래로 쭈그러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수정체가 두꺼워지려면 수정체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럼 그 옆에 있는 진대가 늘어나야 되죠. 진대가 이완돼야 됩니다. 그럼 진대가 이완돼서 진대가 위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물론 수정체 쪽으로도 당겨져야 되지만 위로도 올라가야지 진대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진대가 위로 올라가려면 선모체가 당겨져야지 진대가 이완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야? 선모체가 수축해야 진대가 이완되고 그래야 수정체가 두꺼워진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수정체가 얇아지려면, 그렇죠. 수정체가 얇아지려면 길게 늘어나야 되니까, 그럼 진대가 당겨줘야 되니까 진대가 수축해야 되죠. 그럼 진대가 실이 작아져야 되니까, 그럼 결국 선모체가 진대 쪽으로 밀어줘야 되니까, 그럼 결국 선모체가 이완돼서 진대가 수축하면 수정체가 얇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반복을 한 번 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하도 이제 폰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진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진기는 뭐 필름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제 또 옛날 거를 다시 뭐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서 옛날 거를 다시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뭐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요새 지금 또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랑 또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눈이랑 그 우리가 찍는 사진이랑 또 비교해서 한번 그 눈의 구조랑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구조에서 빛을 굴절시키는 구조가 뭐가 있었죠? 네, 수정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구조는 홍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실 역할, 어둡게 해서 빛이 잘 모이게끔, 망막에 맺히게끔 해주는 역할은 맥락막이라는 게 있었고요. 책이 없었지만 선생님이 적어줬습니다. 추가로. 그 다음에 상이 맺히는 부분은 망막이었습니다. 시각세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빛의 투과 조절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걸 조절해 주는 거. 근데 빛이 너무 많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눈 감고 이게 눈 찡그리죠. 그 조절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빛의 양 조절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걸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절하는 건 눈꺼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눈이 조절하는 이거, 눈의 구조들이 조절하는 거를 사진기에서는 어느 애들이 조절을 해주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눈에서 수정체 역할을 하는 애가 사진기에서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정체 하나로 뭐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지만 사진기에서는 뭐 렌즈 여러 개로 뭐 이렇게 갈아 끼웠다가 뭐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새는 또 줌 땡기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당겨서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요새는 수정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렌즈도 있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빛의 양 조절,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동공을 키우고 줄이고, 그거를 사진기에서는 요새는 조리개라는, 그래서 그 구멍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지면서 얘가 구멍을 조절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짝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암실 역할, 맥락막은 그 공막 안에 있는 막이었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테두리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죠? 그러니 어둠 상자, 이거 초등학교 때 아마 어둠 상자 만들어서 바늘구멍 사진기 만든다, 뭐 이거 한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둠 상자 사진기에서는 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 맺힘, 그래서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어서 거기에 맺히면 우리가 인지하는 첫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진기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필름에 맺히게 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뭐 휴대폰에서는요, 뭐 메모리 카드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죠? 또 아니면 뭐 갤러리 뭐 거기에 이제 저장하는 저장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투과 조절, 눈꺼풀 깜빡 뭐 빛을 차단하는 눈찌푸리는 셔터죠. 뭐 이게 찰칵 하는 그 역할. 그래서 이렇게 눈이랑 사진기랑 구조, 그래서 이 기능들을 각각 어느 구조에서 조절을 하는지 이렇게 연결을 조금 해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요겁니다. 책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 표시 좀 해두시고요. 자, 우리 안경 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안경의 종류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끼는 안경 끼는 사람들 잘 한번 보세요. 눈이 작아 보이는 애가 있고 눈이 커 보이는 애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요거 다 배우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자, 눈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시인 경우고요. 하나는 원시인 경우입니다. 자, 근시라는 건 이제 한자풀이를 잘하면 되는데, 근시, 가까운 것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까운 것이 보인다는 건 반대로 뭐 먼 게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던데 한자풀이를 잘하면 원인을 알게 돼요. 그럼 원시는요, 원시, 먼 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먼 게 보인다. 그럼 그 얘기는 가까운 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가까운 게 보인대. 가까운 거 보인다는 건 수정체가 두꺼워지기는 하는데 얇아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근시인 애들은 자,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통 사람들보다 수정체가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수정체가 두꺼운 사람들. 그 다음에 수정체가 두껍지는 않은데 근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굴절이 너무 잘 되는 형태로 눈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 그럼 어떻게? 눈의 길이가, 앞뒤 길이가 너무 길어서 굴절이 잘 된, 그래서 앞에서 상이 맺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눈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앞에서 상이 맺히기 때문에 수정체는 정상인데 굴절이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눈의 크기가
생겼다. 그래서 눈 크기가 다른 사람보다 큰 경우입니다. 눈이 큰 경우. 그래서 이렇게 원인은 두 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수정체가 두껍대. 그럼 굴절 덜 되게 해줘야 됩니다. 덜 굴절되도록. 그래서 오목 렌즈를 써서 얘들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근시인 애들은요. 그래서 근시인 사람들은 오목 렌즈를 쓰기 때문에 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목 렌즈 쓴 사람들은 눈이 작게 보입니다. 눈이 좀 작게 보여요.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원시는요. 먼 게 보인대요. 그럼 가까운 건 잘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먼 게 보인다는 얘기니까 수정체가 다른 애들보다 얇은 애들입니다. 근데 수정체는 정상인데 또 먼 건 보이고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굴절이 덜 된다는 얘기야. 수정체는 정상인데. 그 얘기는요. 눈의 요 구조가 다른 애들보다 짧아서 짧은 상황인데 굴절이 덜 돼. 그러니 상이 요 망막에서 맺혀야 되는데 저 뒤에서 맺히는 형태. 그러니까 요 망막에서 맺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저 뒤에서 맺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굴절이 더 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더 굴절되도록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볼록 렌즈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돋보기 요걸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인 애들은 볼록 렌즈로 조절하기 때문에 원시인 아이들의 안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눈이 더 커 보입니다. 눈이 더 이렇게 약간 순해 보이는 그런 효과. 그래서 안경을 보고 얘는 근시인지 원시인지 이렇게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눈의 이상 종류가 또 있는데, 자, 하나는 난시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제 노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난시는요, 어지러울 난시. 그러니까 어지럽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뭔 소리예요? 퍼져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초점이 맞지 않고 이게 퍼져 보인다는 얘기. 그 이유는 뭐냐? 각막이, 즉, 바깥에 빛이 들어올 때의 처음 그 각막이 매끄럽지 않거나 수정체의 표면, 우리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표면이 고르지 않으면, 그럼 이렇게 고르게 들어와야지 굴절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울퉁불퉁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요 각막, 요 막이 울퉁불퉁해.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꺾이는 정도가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뭐 이쪽으로 꺾인다든지, 이렇게 꺾인다든지. 그러면 상이 엉뚱한 데 맺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점에 맺혀야 되는데 여러 점에 맺히는 경우, 그러면 하나의 물체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퍼져 보이는, 그래서 어지럽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지럽게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눈의 이상을 우리가 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조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안경으로 렌즈로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새는 뭐 각막이나 수정체의 표면을 이렇게 깎아내는 뭐 수술로 조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안은 이제 원시랑 좀 현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원인은 다릅니다. 노안은 일단 결과는 똑같은데 노안은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먼 거는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결과는 일단 원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뭐냐? 수정체의 탄력이 조절이 안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래서 이렇게 쫙 조여지는 그 조절이 안 돼서, 그러면 조여져서 두꺼워져야 되는데 두꺼워지지가 않아. 그럼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건 가까운 걸 볼 때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두꺼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가까운 게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먼 건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원시랑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두꺼워지지가 않더라. 그러니 어떻게 돼? 가까운 게 안 보이겠죠. 그러면 결국 조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볼록 렌즈. 어른들이 이제 돋보기 낀다 그러죠.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나중에 엄마 아빠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 번씩 책을 볼 때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띄워가지고 안 보이네 하면서 이렇게 띄워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엄마 아빠가 수정체의 조절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과제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오늘 요 활동지 지금 선생님이 요거 시각 내용 요 부분 정리 싹 해서 찍어서 비밀 댓글로 수업 시간 중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간 중에 올리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개학하고 나면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선생님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공평하게 진행이 되겠죠.
어떤 사람 학교에 가서 유리하다 또는 집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시간 내에 과제 올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시간 내에란 수업 시간 내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과제 잘 해서 비밀 댓글로 올리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